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 매일 정리 노트 1월 2일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복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복습용이니까 꼭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23에 30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죠,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율은 당연히 2.8%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농지죠. 농지는 무겁게 가볍게 가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2.3%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상속을 인한 농지 취득일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 여러분? 2.3%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2번, 개수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개수라는 용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서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 세액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맞았냐 틀렸냐죠. 자, 맞아서 틀렸으면 결론 틀렸죠. 왜냐면 여러분 항상 개수가 나면 반드시 뭐 확인하셔요, 여러분? 개수 내에서 건축물 면적 증가 여부 확인하셔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됐다. 개선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새로운 건물이 늘어난 것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죠? 원시 취득이죠. 그럼 원시 취득일 때 원시 취득세율 몇 프로 여러분? 2.8%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건축물 면적이 증가가 없답니다. 그러면 개수만 일어나면 여러분 개수는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그러면 간주 취득일 때는 특례세를 몇 프로죠, 여러분? 바로 중과기준세를 2%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세율로 여러분? 중과기준세율로 과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번도 틀린 말이죠. 1번, 2번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3번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이죠.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그럼 이때 여러분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은 사실상의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라는 걸 여러분 떠올리셔야죠. 다만 등기부 등본상 본의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일 때 중과기준세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맞았냐 틀렸냐 이거죠, 여러분. 맞아서 틀렸으면 틀렸죠. 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2번과 3번의 세율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래서 2번과 3번. 그래서 공유물이나 분할이나 합유물의 분할일 때는 형식적 취득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형식적 취득이니까 이때는 바로 특례세 어떤 거죠?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2% 뺀 세로 과세라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예. 요 개수인데 건축물 면적 증가가 없을 때는 이때는 그냥 뭘로 여러분? 중과기준세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때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은 사실상 취득, 형식상 취득, 형식상 취득이니까 바로 우리 공유물의 분할 때 표준세는 몇 프로죠, 여러분? 2.3이죠.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과세라, 여러분? 0.3%로 과세라 되겠죠. 근데 주의할 건 여러분 공유물의 분할이나 합유물의 분할은 이렇게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단 무슨 대상을 여러분? 바로 총유물의 분할은 얘는 특례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표준세율 몇 프로 여러분? 2.3% 과세한다는 거 같이 여러분 묶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예. 자, 4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거주자죠. 자, 그자는 60일 이내 또는 상속이라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배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어떠라? 신고하고 나빠라. 바로 여러분 이건 뭐죠? 취득세 신고 기한이죠. 자, 그러면 이때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냐 여러분? 60일. 이게 대원칙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얘 왜 뭘 받았죠? 그러면 상속을 받았죠. 그러면 그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누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거주자니까 여러분 비거주랑 논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럼 이 말이 맞았냐는 얘기죠. 맞아서 틀렸으면 틀렸죠. 왜 틀렸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일. 근데 말일 살짝 빼먹은 거죠. 그래서 몇 월 이내 여러분? 6개월 이내에. 물론 피상속인의 주소, 즉 상속인의 주소가 국외다. 그러면 그때는 9개월 이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 맞춰준다, 여러분? 상속세 신고 기한과 맞춰줬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시 4번도 맞아서 틀린 말이다라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번 2023년도에 징역으로 인한 취득일 때는 언제죠, 여러분? 바로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죠.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죠, 여러분? 3월 이내로 올해 개정됐죠, 여러분? 3월 이내에.
그래서 꼭 보셔야죠. 그래서 올해 2023년부터 증여계약에서 취득했다. 그러기 때는 그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또 몇 월이네? 3월이네죠. 2022년도까지만 해도 원칙을 적용받았는데 올해부터 2023년부터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올해 개정된 내용 확인해 두셔야죠. 자, 5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죠. 그런데 그 후에 얘가 뭐로 바뀌었죠, 여러분? 중과세율 대상이 되었답니다.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그러면 이때는 표준세를 적용할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로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된다. 뭐 30일에 30에 30에 계속 나왔죠, 여러분. 맞아서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죠. 두 군데에서 틀렸죠. 표준세율과 포함 이게 틀렸죠. 즉 얘는 당초 취득가 때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지만 그 후에 뭐로 바뀐 거죠, 여러분? 중과세에 대해서 바뀐 거죠. 그러면 이때는 과표 전체에 대해서 무슨 세율 때려야죠, 여러분? 중과세율이죠, 여러분. 중과세율로 과세를 해야 되죠. 근데 당초 취득가 때 표준세를 낸 게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 과표에다 중과세를 곱한 거에다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야 되는 거죠.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야 되는 거죠. 이때 이 뺄 때에 뭐가 부과됐다면 가산세가 부과된 게 있다면 가산세는 요 이미 납부한 세액에 포함하라 제외하라면 제외하는 거죠. 제외.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군데가 틀렸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꼭 적으세요. 등록면허세도 동일하다. 등록면허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라는 거 같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는데 맞았냐 틀렸냐? 역시 25에 30에 때 나왔죠 여러분? 아니죠. 이때 가산세는 20%가 아니라 몇 프로죠 여러분? 10%죠 여러분. 10%. 그래서 여러분 역시 틀렸네 여러분. 그래서 6번도 틀렸다. 그래서 이때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바로 20%가 아니라 몇 프로다 그러면 10%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하나 더. 이때에 요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는 누구한테만 정하는 거죠, 여러분? 법인한테만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한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도 좀 같이 한번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7번 볼까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한 취득세 불가 제척기간이 경과했답니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는 소멸됐죠? 또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거 뭐죠? 면세점이죠. 이러한 부동산 등기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된다.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같이 취득세로 과세를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뭐라도 내라. 등록면허세라도 내라. 그래서 영수증이 나오면 영수증을 들고 등기소 가서 말하면 등기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7번은 맞는 말인가요? 7번은 맞는 말이네요. 모처럼 맞는 말이 나왔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8번, 9번, 10번 보자. 8번. 자, 갑소유 부동산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갑이죠. 죄송합니다.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이때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전세권자인 갑이다. 이 맞는 말인 얘기죠. 자,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 했죠. 그럼 갑이 바로 뭐죠? 그러면 얘가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되고 을이 바로 뭐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에 항상 이러한 등기를 할 때는 등기 명의자는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요 등기 명의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 납세의무자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하니까 전세권자인 갑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하느냐 그것만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등기 명의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채권 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자, 여러분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채권 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죠, 여러분? 적용압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뭐죠?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들은 뭐를 과표로 하라?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그때는 밑줄,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해. 그래서 대표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이거를 채권 금액으로 하여 얘를 뭘로 하라, 여러분? 과표라는 얘기죠.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왔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 국가로부터 취득하니까 과표는, 취득세 과표는 뭐가 됐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됐겠죠? 그런데 이게 뭐 할 때, 여러분? 등기할 당시에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가액이 어떻게 됐다면 증가됐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입증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로 한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전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재평가된 가액 또는 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재평가 전이 아니라 재평가된 또는 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번 맞았다, 틀렸다, 여러분? 역시 틀렸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9번, 10번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